KB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사실 앞전에 미국 타임을 들으면서 좀 부러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중국을 주목해야 될 중국의 테마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중국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중국 얘기를 하면 일단 종목명부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여기 계신 고객분들은 중국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중국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사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변동성도 큰 것 같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저는 사실 중국만큼 사기 쉬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시진핑이 3년임까지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시진핑 정부가 자기가 육성하고 싶은 산업에 돈이 저절로 모일 것이라는 거죠. 사회주의니까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정부의 생각만 읽고 그것만 잘 고르면 사실상 수익률은 좀 무난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살 때는 사실 딱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가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길게도 하나 그려놨고 짧게도 노란 색깔로 그려놨어요. 먼저 첫 번째가 중장기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중장기 육성 산업이 이 짧은 1년의 시기열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가. 사실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히 얘기 드릴게요. 먼저 중장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중국은 앞에서 여기 다시 앞에 돌아가본다면 12차 5개년 계획, 13차 5개년 계획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5개년 계획이 있지만 중국처럼 따박따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12차, 13차를 거쳐서 14차의 중간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12차에는 중국 정부가 5개년 계획 동안 내수 경제를 밀겠다라고 했었고 13차에는 제조 2025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이 관련한 섹터들입니다. 12차의 내수, 13차의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섹터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5년간의 추세가 쭉쭉 올라갔음을 보일 수 있죠. 단기 부침은 있더라도 중장기 중점 산업은 사실상 길게 봤을 때 성장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그럼 14차에 도대체 무슨 얘기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14차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쌍순환은 맨날 왜 이렇게 어려워 싶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두 개를 순환시키겠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 중국 내수를 자립화하고 완전히 자립화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잉여 인력이나 잉여 자산을 수출하겠다. 내수와 수출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립화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자립했습니까? 내수 자립이 다 되었나요? 안 됐죠. 내수 자립이 안 됐으니까 맨날 미국에게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내수 자립과 수출 중에 뭘까요? 내수 자립이라는 뜻이죠. 자립이다. 뭘 자립해야 될까? 잘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먼저
의식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는 거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사는 거는 중국 땅덩어리에 사니까 사실상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종자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의식주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공장 돌려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공장 돌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유럽이 전기 가격 엄청 올랐던 그런 꼴 안 날려면 중국도 에너지원 안보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공장 돌리는 거 말고 미국이 AI 하는 것처럼 선진국 되려면 첨단 산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국산화, 디지털 안보를 위해 힘쓰겠죠. 여기에 뭐 무력과 관련한 방산까지 4가지 안보 자립화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차 5개년 쌍순환이라는 것에서는 사실 이 4가지 테마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가 없다. 뭐 잠깐의 뭐 리오프닝 이런 테마가 있겠지만 정말로 5년 추세를 봤을 때는 식량,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방산 이 4가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중장기 산업 중에 지금 뭐가 뭐 적합한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죠.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중국은 5년 단위의 중장기 육성 산업을 얘기를 한다면 아까 노란 색깔로 1년 단위의 정제 정책도 발표를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 중국의 양회가 바로 그것이죠. 중국 양회는 사실 뭐 3월 4일부터 지금도 하고 있어요. 3월 13일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발표하는 발표회가 지난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 지난 일요일 날 모두가 중국이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써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지만 사실 그 원문을 다 살펴보면 명확하게 우리는 어떤 걸 육성하겠다라고 중전 산업 4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줬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IT 국산화해서 디지털 안보가 완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 경제가 왜 중요한지 사실 다시 지금의 중국의 경기 상황을 좀 보면 훨씬 더 확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201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8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막 관세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트럼프 때. 제가 중국을 분석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트럼프 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맨날 트위터 하면서 새벽에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중국 장 자꾸 빠지니까 핸드폰 머리맡에 놔두고 있다가 트럼프가 트윗했다 그러면 일어나서 보고 이러다 보니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사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18년을 다시 보자는 건데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는 GDP를 올리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적으로 GDP는 수출, 소비, 투자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버리니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수출이 될 리가 없죠. 당시의 GDP에서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소비랑 투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소비, 뭐 정부가 돈 많이 써라, 뭐 많이 먹어라 떠민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소비도 사실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사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건 투자밖에 없었던 거죠. 투자는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으로 나눠지는데 제조업은 역시나 미국이 때리고 있으니 공장이 안 돌아가서 볼 게 없었고 부동산은 중국 정부가 투기 막고 있으니 역시나 안 됐고 그럼 결국엔 인프라 투자, 정부가 재원을 넣어서 경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인프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인프라 하면 다들 도로 깔고 우리 아스팔트 새로 깔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중국이 아직도 낙후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게 발전할 수 있으려나 싶지만 최근에는 못 갔겠죠. 저도 중국에 출장 간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해 가면 서울보다 이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도로나 이런 것들 깔 만큼 깔아서 더 이상 구형의 인프라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2018년에.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저 신형 인프라라는 단어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로 같은 거 까는 거 다 했어.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 볼게. 라고 하면서 딱 7개 항목을 찍어줬어요. 제가 2018년부터 가장 열심히 추천했었던 게 사실 재생에너지예요. 태양광. 왜냐? 여기 7개 항목 중에 미국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전기차, 태양광 중국이 전 세계를 다 먹었잖아요. 미국의 영향력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코로나 때문에 예상보다 소비가 더 나빠졌어요. 재생에너지나 전기차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 2018년에 발표했던 신형 인프라 항목 중에 아직 못한 게 있더라.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 앞서서 미국에서도 얘기했던 AI, 산업 인터넷과 같은 애들이죠.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어쨌든 인공지능이나 산업 인터넷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먼저 건설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누가 설계하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투자를 하는가? 이 기업들이 가장 주가가 먼저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통신 부품이나 뭐 기타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서버라든지 앞서서 미국에서 말씀드린 AI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급등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중국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ESS 관련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앞서서 미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종목들을 제가 여기다 밸류체인에 맞게 적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니까 딱 3개 종목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통신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주체. 사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주체가 당연히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누가 짓는가? 미국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죠. 근데 중국은 되게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국유 통신 3사가 전체 데이터 센터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 재원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유 통신 3사가 바로 딱 3개 있는데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3가지입니다. 이 기업들 왼쪽에 차트 봐주시면 이미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랐어요.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단기 급등이니까. 하지만 5년 단위의 정부 사업이라는 거. 그런데 이 통신 3사는 정부가 가진 국유 기업이라는 것. 그렇다면 정부가 투자하는 방향성대로 가장 선행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 모멘텀을 가장 잘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신주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쭉 봐올만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좀 테이킹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단기 급등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다라고 통신 3사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랐어. 좀 무섭잖아요. 안 올랐는데 아니면 크게 빠졌는데 기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모멘텀만 생기면 금방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그 종목이 바로 그 이름도 어려운 강소형통광전자입니다.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꾸 물어봐요. 사실 간단하거든요. 강소성 지역에 있는 형통,
만사 형통할 때 형통이라는 삼성과 같은 그런 자기네들의 회사 명이고요. 그리고 광전자, 통신 광전자 부품들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소형통광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여기 제가 사업부를 좀 그려왔어요. 케이블 하는 기업이에요. 케이블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신용 광 케이블 그리고 전력용 전력 케이블. 강소형통광전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가 육성하는 중점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통신용부터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관망과 모두 데이터 센터 지하에 땅 밑에다가 광 케이블을 쫙 깔아야 돼요. 여기 지도에 보면 제가 파란 색깔로 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곳이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이미 결정난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별표가 국가 기관망입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광 케이블로 연결이 마구마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 광 케이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마구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여기 맨 왼쪽에 3개 기업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강소형통광전자다. 광 케이블의 통신용 광 케이블에서는 이렇다면 전력 케이블에서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해상풍력 미친 듯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상풍력은 광 케이블보다 훨씬 더 기술이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육지에서 저 멀리 바다까지 쫙 바다 밑에 깔아야 되니까 내구성도 중요할 거고 길이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뭐 수명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LS를 포함한 8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 3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기업 3가지가 모두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시장을 다 과점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중 하나가 강소형통광전자다. 두 가지 모두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약간 루머와 같은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가 중국에서 5G가 적극적으로 가장 투자됐던 시점이었고요. 2021년부터가 중국에서 해상풍력이 적극적으로 깔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이때 갑자기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는 시진핑 3년이면 확정되고 막 독재다 이러면서 외국인들 미친 듯이 빠져나갔을 때니까 제외를 하고 본다면 지금이 역대로 가장 낮은 멀티플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기업 내용은 좋은데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얘들을 좀 더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화홍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삼전이 훨씬 잘하는데 무슨 갑자기 중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냐. 그리고 미국이 맨날 때리는데 무슨 중국의 반도체를 사냐. 그런데 화홍 반도체는 완전 우리나라의 반도체랑 결이 다릅니다. 첨단 산업이 아니라 그 밑에 저부가 가치 산업의 반도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로봇, 재생에너지의 인버터와 들어가는 것 같은 전력 반도체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자동차 주문하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주문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없어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IGBT와 MCU라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요를 받아줄 때가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 기업들이 거의 증설을 하고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화홍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보다 사실 중국은
IT 국산화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죠. 미국이 첨단 산업을 규제하니까 일단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부터 국산화율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화원 반도체의 4분기 실적은 완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멀티플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딱 3개 종목만 컴팩트하게 얘기를 드렸고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KB증권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